여러분, 장터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달들이 한 여인의 주먹밥 좌판을 뒤엎고 아이들까지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 여인을 끌고 가려던 바로 그 순간 누더기 옷을 입고 늘 장터 구석에 앉아있던 한 늙은 거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미친 할머니가 또 나왔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할머니가 얼굴에 묻은 검은 그을음을 손으로 쓱 닦아내자 장터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마포 상단주 어르신. 거지로 보이던 그 할머니의 정체는 이 나루터를 움직이는 가장 큰 상단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건달 두목은 장터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 거대한 상단의 주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몇 달 동안 거지처럼 장터를 떠돌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주먹밥을 파는 그 여인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나루 장터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통쾌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옛날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나루 장터를 뒤집어 놓은 주먹밥 할머니의 비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양 남쪽 끝 용산강 나루. 강물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이 오고 가도 강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봄이면 꽃잎이 떠내려오고 여름이면 짐꾼들의 땀 냄새가 강바람에 섞였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물 위를 덮었고 겨울이면 강 언저리가 살얼음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모든 계절을 나루터는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뱃사공들은 새벽부터 노를 저었고 장사꾼들은 짐을 머리에 이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포목을 파는 이도 있었고 생선을 실어 나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말을 끌고 오는 상단도 있었고 빈지게 하나만 들고 일자리를 찾아 한양으로 올라오는 사내들도 있었습니다. 나루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루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좌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는 허름한 자리였습니다. 좌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나무 판자 위에 보자기 하나를 깔아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위에 놓인 것은 작고 동그란 주먹밥이었습니다. 장미래라는 여인이 그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0을 조금 넘겼을까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30이 아닌 훨씬 긴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웃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고 손에 굳은 살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고추장을 넣고 손으로 꼭꼭 쥐어 작은 주먹밥을 빚었습니다. 그 손길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은 쌍둥이 남매가 아직 2살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미래는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 미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그 굳은 살이 된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친정도 시가도 기댈 곳이 없었던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미래는 강가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주먹밥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미래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담과 다오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남매는 매일 어머니의 좌판 곁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도담은 목소리가 컸습니다. 나루터 끝까지 들릴 것 같은 목소리로 외쳤지요. 주먹밥이요. 참기름 고추장 주먹밥입니다. 여동생 다오는 달랐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대신 지나가는 사람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 목소리가 어떤 표정과 함께 나왔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감동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결국 비싼 국밥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주먹밥 냄새보다 멀리 퍼졌고 국밥집 앞에는 늘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저녁이 되면 미래의 좌판 위에는 항상 주먹밥이 남았습니다. 남은 주먹밥을 보자기에 다시 싸면서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담은 발끝으로 흙바닥을 긁었고 다오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는 이미 강 너머로 기울었고 나루터의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 익숙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미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는 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길을 보내는 이도 있었고 가끔 주먹밥 하나를 사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곁에 서서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짐이 무거웠고 남의 짐을 함께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기대를 버릴 때 가장 조용해집니다. 미래의 좌판이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강바람이 불면 보자기 끝이 날렸고 비가 오면 주먹밥 위에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미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말고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래가 여기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가 물어보지 않는 한 미래 혼자 가슴속에 간직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발에는 짝짝이 신발이 신겨 있었는데 한 짝은 집신이었고 한 짝은 가죽 조각을 대충 이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또 왔네. 냄새 나지 않나? 사람들의 시선이 그 인물을 향해 모였다가 이내 흩어졌습니다. 장터에서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세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이 미래의 좌판 앞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앉음새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미래는 잠시 그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담과 다운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허 배가 고프구먼. 작은 혼잣말이었습니다. 미래는 말없이 주먹밥 하나를 들어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맛있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할머니는 매일 미래의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할머니도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좌판 앞에 앉아 주먹밥을 먹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매일 이 자리에 오는지도. 그것이 나루터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반복이 쌓이는 동안 장터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미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도담도 다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미래는 다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장터에 나가면 주먹밥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날은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강 너머로 막 고개를 내밀 무렵 미래는 이미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쌀을 쥐고 참기름을 바르고 고추장을 넣고 꼭꼭 쥐어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손놀림이었습니다. 도담과 다오는 그 곁에서 보자기를 펼치고 주먹밥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나루터는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들이 배를 묶은 밧줄을 풀었고 짐꾼들이 지게를 고쳐 맸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오는 첫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물새 한 마리가 낮게 날았습니다. 장터는 아직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해가 한 뼘쯤 떠올랐을 무렵 짐꾼 한 명이 미래의 좌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장터를 오가며 미래의 얼굴을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좌판 앞에 발걸음을 멈춘 적은 없었던 사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주먹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미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이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주먹밥 2개를 사서 한 개는 그 자리에서 베어 물었고 한 개는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도담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오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주먹밥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주 조금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짐꾼이 왔습니다. 아까 저 사람 먹는 거 봤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그 사람도 2개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루터 건너편에서 막배를 댄 뱃사공 셋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치며 웃고 있었는데 좌판 앞에 서더니 한꺼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주먹밥 3개. 나도 4개. 2개는 배에 가져갈 거니까 따로 싸주시오. 미래의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도담은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고 다오는 돈을 받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 다음 손님이 왔고 그 손님이 가기도 전에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언제나 한두 명이 발걸음을 멈추다 그냥 지나치던 자리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이 낯설었습니다. 미래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눈으로는 그 줄을 확인했습니다. 꿈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도담은 신이 나서 더 크게 외쳤고 다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2 손으로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고 참기름 냄새가 나루터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이르기도 전에 좌판 위가 비었습니다. 주먹밥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빈 보자기를 손에 들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담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 팔렸어. 다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좌판 옆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느새 와 있었는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주먹밥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다 팔리기 전에 미래가 따로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천천히 씹으면서 말했습니다. 허허, 세상은 입소문이란 게 있는 법이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도 도담도 다온도 그 말의 뜻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나루터에서는 많은 것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설명 없이 오고 설명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미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빈 주먹밥 보자기를 개어 한쪽에 두고 그날 받은 돈을 세었습니다. 며칠치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미래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기쁨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갑자기 무언가 생겼을 때 사람은 그것을 선뜻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님은 계속 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미래의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은 나루터를 따라 퍼졌고 강 건너편에서도 일부러 건너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도담은 아침마다 더 일찍 일어나 쌀을 씻겠다고 했고 다오는 주먹밥을 싸는 보자기를 더 깨끗하게 빨아놓겠다고 했습니다. 남매는 처음으로 무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터는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눈여겨보는 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은 손님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루터 장터에는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터의 흐름을 지켜보았고 새로 돈이 되는 자리가 생기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 장터의 오래된 규칙이었습니다. 미래는 그 규칙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장터 안쪽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미래의 좌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미래는 그날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담도 다운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먹밥이 잘 팔리는 날이었고 오랜만에 식구들이 따뜻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아침은 늘 전날 밤에 결정되는 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래는 전날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쌀을 더 많이 씻었고 참기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추장은 어제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손님들이 맵지 않냐고 물어보는 일이 없었으니 그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담과 다운도 일찍 일어나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세 사람 모두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먹밥을 빚는 손이 전날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나루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강물은 어제와 다를 것이 없었고 뱃사공들도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배를 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좌판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제 주먹밥을 사갔던 짐꾼이 다시 왔고 그 짐꾼이 데려온 동료가 2명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온 장사꾼도 있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주먹밥 5개를 한꺼번에 사면서 말했습니다. 배 안에서 먹을 거요. 점심때까지 괜찮겠소?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에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그날도 주먹밥은 해가 한나절도 되기 전에 다 팔렸습니다. 도담은 빈 좌판을 보며 아쉬운 듯 발을 굴렀습니다. 더 많이 만들었더라면 더 팔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이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다운은 그날 받은 돈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래는 그 돈을 손에 쥔 채 잠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갈대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때로는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미래가 좌판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 함께 걷는 소리였는데 그 발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자신감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불편한 무언가에서 오는 것인지 미래는 금세 알아챘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 발소리만으로도 많은 것을 읽습니다.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앞에 선 사내는 덩치가 컸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가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켜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길을 내어주는 걸음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 사내가 곽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미래의 좌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좌판을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세게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동작이 말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좌판 위에 주먹밥 2개가 흔들렸습니다. 미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칠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리값을 내야지. 칠성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평온했습니다. 그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통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미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칠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발끝이 아니라 발 전체로 좌판을 밀었습니다. 좌판 위에 주먹밥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흙바닥 위로 하나씩 둘씩. 참기름 냄새가 먼지와 섞였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빚은 것들이었습니다. 미래는 그것을 보면서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비슷한 일을 한 번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장터에서 오래 버텨온 사람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날이 오늘일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도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키는 칠성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담은 칠성을 올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칠성은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웃는 것도 아니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감흥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칠성의 뒤에 선 두 사내가 낮게 웃었습니다. 다오는 어머니의 등 뒤로 몸을 붙였습니다. 미래는 도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 나서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지 그 손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담은 그 손의 무게를 느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길을 주면서도 아무도 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서줄 것이라는 기대와 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계산이 각자의 얼굴에 섞여 있었습니다. 나루터 장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칠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칠성은 발에 걸린 주먹밥 하나를 옆으로 차내며 몸을 돌렸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따르던 두 사내도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좌판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하고 갑작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 순간 칠성의 머리 위로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된장국이 칠성의 머리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뒤따르던 두 사내도 굳었습니다. 그 수상한 할머니가 빈 바가지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할머니는 소리도 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짝짝이 신발에 흐트러진 머리에 해진 옷을 걸친 채. 하지만 그 눈만은 달랐습니다. 흐리멍덩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서늘한 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썩 꺼져라 이놈들아. 칠성은 된장국이 흐르는 얼굴로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장터에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누더기를 걸친 노파가 두 사내 중 하나가 먼저 뒷걸음쳤습니다. 의학 냄새. 그 말이 무언가를 터뜨렸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돌렸고 두 사내는 그를 따라 장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지만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각자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도담은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최고! 도담이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빈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허허 아직 기운이 남았지. 미래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주먹밥들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흙이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팔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보자기에 담으면서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다시 평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갈 길을 갔고 뱃사공들은 다시 노를 잡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주먹밥을 씹고 있었고 도담과 다오는 좌판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런 사람들은 물러서는 법이 없다는 것을, 된장국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장터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그 순간을 칠성이 잊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은 전날 밤보다 더 길었습니다.
미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도담과 다오는 일찌감치 잠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먼 곳에서 물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을 미래는 믿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였습니다. 좌판을 한 번 발로 찬 사람은 다음에는 다르게 옵니다. 더 조용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미래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 할머니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함께였습니다. 된장국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거침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 그저 장터를 떠도는 노파일 리 없다는 생각.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매일 같은 자리에 앉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미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다는 생각과 알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함께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강바람이 좌판 위에 보자기 끝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도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고 다오는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할머니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진짜 무엇인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미래의 가슴 한쪽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일을 이미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루터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 일어났고 어제의 소라는 오늘의 일상에 금세 묻혔습니다. 뱃사공들은 여전히 노를 저었고 짐꾼들은 여전히 짐을 날랐습니다. 미래의 좌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주먹밥은 여전히 잘 팔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매일 아침 좌판을 펼칠 때마다 장터 안쪽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 나타났던 방향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선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한번 그 방향을 눈에 담은 사람은 그쪽이 비어 있어도 안심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도담은 그런 어머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오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늘 그랬듯이 미래가 따로 챙겨둔 주먹밥 하나를 받아들고 늘 그랬듯이 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느새 이 좌판의 풍경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아침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이었습니다. 미래는 그날도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말을 여러 번 준비했다가 매번 삼켰습니다. 어디서 오시냐는 말도, 어디서 주무시냐는 말도, 된장국 일은 어떻게 그리 하셨냐는 말도 모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래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 같은 것을 쌓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묻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 나루터에서는 그런 것이 때로 말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루터 쪽으로 가까워지자 장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 하나가 멀리서 외쳤습니다. 관리들이다. 그 말이 장터를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관리들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허가 없이 좌판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은 나루터 장터에서 관리들의 등장은 곧 단속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거두는 이도 있었고 좌판을 접는 이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골목 안쪽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접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빚어놓은 주먹밥이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팔지 못하면 오늘 저녁이 어려웠습니다. 미래는 좌판 앞에 앉은 채 관리들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담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가야 해요. 미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오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용기였는지 아니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는지 미래 자신도 그 순간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리들이 장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관리가 좌판들을 훑어보며 걸었습니다. 이미 자리를 뜬 곳들은 지나쳤고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몇몇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래의 좌판이었습니다. 불법 좌판 단속이다. 허가증을 내보이시오. 미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가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알면서도 미래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허가증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장사를 해야 생겼고 장사를 하려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서가 미래에게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설명해야 했고 누가 들어줄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관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장 자리를 치우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좌판 옆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할머니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아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 멈추시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장터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뱃사공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리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선 관리가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관리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던 권위 같은 것이었습니다. 관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따르던 관리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장터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머리가 산발이고 옷은 누더기이고 신발은 짝짝이인 그 노파를. 하지만 지금 관리들이 뒤로 물러서게 만든 그 사람을. 세상에. 누군가 낮게 탄식했습니다. 할머니는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 주먹밥은 내가 보증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큰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앞에서 관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래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쉽게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담도 다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먹밥을 함께 먹던 늘 자신들 곁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를. 관리들이 물러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 중 하나를 이끌어온 이름. 강월선. 그 이름이 장터 사람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강월선 상단주였습니다. 한양 상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장사로 이름을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 나루터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짝짝이 신발을 신고 허름한 주먹밥 좌판 앞에 매일 앉아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래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다시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은 주먹밥을 손에 들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다시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다시 느긋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과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지내셨냐고 물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도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누구세요?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씹는 소리만이 잠시 좌판 주변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장터는 다시 제 소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뱃사공들이 다시 노를 잡았고 짐꾼들이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았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 달라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좋은 쪽일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쪽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월선이라는 이름이 이 좌판을 지켜줄 수도 있었지만 그 이름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칠성이 장터에서 강월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강한 것 앞에서 물러서는 사람과 강한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달려드는 사람. 곽칠성이 어느 쪽인지 미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강바람과 함께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강월선이라는 이름이 장터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루터는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오가는 자리였고 말은 사람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한쪽 끝에서 생긴 일이 저녁이 되기 전에 반대편 끝에 닿았습니다. 강월선 상단주가 미래의 주먹밥 좌판 앞에 매일 앉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관리들이 그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 장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저 허름한 좌판 앞에 매일 앉아있던 노파가 강월선이었다니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계산이었습니다. 강월선이 보증한 주먹밥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따지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루터 장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감탄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이곳의 방식이었습니다. 미래의 좌판 앞에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일찍 오면 살 수 있었던 주먹밥이 이제는 해가 뜨자마자 동이 났습니다. 미래는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쌀을 더 많이 불렸습니다.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도담과 다운도 전날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 식구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달라진 아침 속에서도 미래의 시선은 여전히 장터 안쪽을 향했습니다. 칠성은 그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칠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제 칠성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월선의 이름이 나온 이후로 칠성이 이 좌판에 다시 손을 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월선과 곽칠성 사이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장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미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끝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짙어졌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버텨온 사람은 평온한 날이 이어질 때 더 조심합니다. 폭풍은 대부분 맑은 날 뒤에 왔습니다. 월선은 그날도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월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짝짝이 신발도 그대로였고 흐트러진 머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그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월선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지나치면서 조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그런 시선들을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모른 채 했고 인사를 건네면 주먹밥을 씹는 데 집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월선을 그냥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월선이 원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미래는 어느 날 저녁 좌판을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월선은 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하고 있잖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래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먹밥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말하는 것인지. 하지만 월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미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가장 긴 말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조용했습니다.
미래의 좌판은 날마다 성황이었고 도담과 다오는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쌀이 넉넉해졌고 저녁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다온이 새 버선을 신었고 도담은 해진 저고리 대신 성한 것을 입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 달라짐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앞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생각은 오늘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 그것이 남편을 잃은 이후 미래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일이라는 단어가 미래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미래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바라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함께 왔습니다. 미래는 그 두려움의 무게를 잘 알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보름이 지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래가 주먹밥을 빚고 있을 때 장터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발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비켜달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길을 내어주는 걸음. 미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곽칠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셋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5이었습니다. 칠성 뒤로 4명이 따랐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전에 왔던 두 사내보다 더 크고 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다시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칠성은 미래의 좌판 앞에 서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강월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월선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이 좌판 위에 주먹밥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엔 내가 실수를 했소.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그 안에 무언가 더 단단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하러 왔소. 미래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담이 어머니 곁으로 붙었고 다오는 뒤편에서 장터 안쪽을 살폈습니다. 월선이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리값은 아니요. 동업을 하자는 거요. 그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미래는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 장터에서 그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미래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칠성의 입에서 나온 동업이라는 말이 좌판을 발로 차던 그 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도담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월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 앞에는 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혼자였습니다. 칠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답을 들어야겠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장터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낮은 발소리였습니다. 짝짝이 신발이 내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가까워지기도 전에 칠성의 사람 중 하나가 그쪽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의 칠성은 달랐습니다. 준비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미래는 좌판 앞에 앉은 채 숨을 고르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강나루 위로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미래 앞에 서 있었고 칠성의 사람 하나는 장터 입구 쪽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짝짝이 신발 소리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막혔다는 것을 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발소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강위로 낮게 흘렀습니다. 미래는 좌판 앞에 앉은 채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업이라는 말이 아직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미래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받아들이면 무엇이 따라올 것인지,
어느 쪽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명하지 않은 길 앞에서도 사람은 결국 한쪽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도담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다오는 장터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막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월선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사람이 막아선 자리 너머로 월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멈추어 있던 짝짝이 신발 소리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온은 그것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10살짜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어디서 왔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 가난한 곁에서 자란 아이는 일찍 철이 듭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도 다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어렵소? 동업이라 했소. 이 장터에서 장사를 크게 하려면 혼자로는 안 돼요. 뒤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설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득의 아래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을 미래는 느꼈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된 강요가 어떤 것인지 장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미래가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칠성은 잠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사흘이면 됩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뒤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돌아섰습니다. 장터 입구를 막고 있던 사내도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왔을 때처럼 천천히 소리 없이 장터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흩어졌고 뱃사공들이 다시 노를 잡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손 위에는 아직 빗다 만 주먹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짝짝이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혔다가 사라졌던 그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월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느린 걸음으로 여느 때처럼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좌판 앞에 와서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내미는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미래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월선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는 속도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들었소. 2글자였습니다. 미래는 그 2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보았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막혀서 멈추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월선이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흘을 달라 했소?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월선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고 나서 여느 때처럼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도담이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동업이 뭐예요? 미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오는 도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은 묻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도담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좌판을 접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도 미래는 눕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어두운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불빛이 몇 개 있었습니다. 뱃사공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갈대 소리가 났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미래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예스와 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동업이 어떤 것인지, 거절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받아들였을 때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사흘 안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미래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좌판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팔리지 않아 남는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서 돌아가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지나감이 더 나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불러오는 것인지 미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여느 때처럼 왔다가 여느 때처럼 갔습니다. 칠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평온했습니다. 주먹밥은 잘 팔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전날과 같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둘째 날 저녁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장사는 돈보다 사람이 남는 거요. 미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선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짝짝이 신발 소리가 장터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미래는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장사는 돈보다 사람이 남는다는 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래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칠성과의 동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월선은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방향인지는 미래 스스로 읽어야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주먹밥을 빚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담과 다오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한나절쯤 되었을 때 칠성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칠성은 좌판 앞에 서서 미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해봤소? 미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칠성이 나타난 이후 미래가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래는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침묵을 견뎠습니다. 무릎이 아주 조금 흔들렸지만 칠성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웃음도 아니었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그 말을 끝으로 칠성은 걸어갔습니다. 미래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앉지 않았습니다. 도담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오는 어머니의 등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장터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월선이 왔습니다. 좌판 앞에 앉아 주먹밥을 받아들면서 월선은 미래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월선은 주먹밥을 다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짝짝이 신발 소리가 멀어졌는데 그날은 월선이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도 도담도 다온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월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집을 올려봐야겠소. 미래는 그 말의 뜻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은 좌판 말고 제대로 된 집,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집. 미래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담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오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월선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아온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향해 있는 눈이었습니다. 미래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강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잃고 이 강가로 처음 나왔던 날도 강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쌀 한 줌과 참기름 한 병을 들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강만 바라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강과 오늘의 강이 같은 강이라는 것이 미래에게는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말이 낮았습니다.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짝짝이 신발이 흙바닥을 디뎠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월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칠성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짝짝이 신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좌판 위에 보자기 끝이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도담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생기는 거예요? 미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강 위로 오늘도 배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배였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강나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허름한 좌판 하나가 나루터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작은 집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있었고 마루가 있었고 사람들이 들어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이 올라가던 날 도담은 기둥을 손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다오는 마루 위에 올라서서 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그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인사였습니다. 집 앞에 이름을 걸었습니다. 강나루 힘주먹밥집. 글씨를 써준 것은 장터 안쪽에서 붓을 파는 노인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한사코 내밀자 노인은 주먹밥 2개로 대신하자고 했습니다. 미래는 3개를 싸주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뱃사공 하나가 집 앞 흙바닥이 질퍽하다며 납작한 돌을 몇 개 깔아주었습니다. 포목 장사를 하는 여인이 낡은 문발을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엿을 파는 노파가 개업날 아침 일찌감치 와서 문 앞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미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오래전 이 나루터로 처음 나오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 한 줌과 참기름 한 병과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지금 이 자리까지 흘러왔다는 것이 미래에게는 아직도 선명하게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은 날마다 왔습니다. 뱃사공들이 왔습니다. 짐꾼들이 왔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일부러 건너오는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양반 차림의 사람들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 1명이 다음에는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나무 마루에 앉아 주먹밥을 먹는 광경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주먹밥 앞에서는 모두가 같았습니다. 도담은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능숙해졌습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담의 우렁찬 인사를 좋아했습니다. 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오는 주먹밥을 싸는 일을 맡았습니다. 손이 작고 섬세했습니다. 다온이 싸주는 주먹밥은 모양이 고르고 단단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는 다온이 싸준 것이라야 맛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2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말을 아꼈습니다. 대단하다거나 잘한다거나 그런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집의 아이들은 일찍 배웠습니다. 월서는 여전히 왔습니다. 집이 생긴 이후에도 월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짝짝이 신발을 신었고 여전히 흐트러진 머리였습니다. 이제는 마루 위에 앉을 수 있었지만 월서는 늘 바깥쪽 끝자리를 골랐습니다. 강이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주먹밥을 받아들고 천천히 씹으면서 강을 바라보는 것이 월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 월선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양반 차림의 손님 하나가 주변 사람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저 노파가 누구냐고. 대답을 들은 그 손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월선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월선이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한 글자씩 말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굽어지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의 주인은 나루터 구석에서 주먹밥을 씹으며 강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울리지 않음이 오히려 월선을 더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담과 다오는 강가에 나가 있었고 미래는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끝자리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걸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월선은 강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뭐가? 모든 것이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주먹밥을 얻어먹었을 뿐이요. 월선의 말이 낮았습니다. 미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월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도담과 다온이 강가에서 돌아왔습니다. 도담의 옷자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래가 눈을 흘기자 도담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다온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옆에 서 있었지만 신발 끝이 역시 젖어 있었습니다. 월선이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들썩였습니다. 미래는 그 웃음을 본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된장국을 쏟아붓던 날도 관리들 앞에 나서던 날도 월선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젖은 신발을 신은 두 아이 앞에서 월선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담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웃으셨다. 월선은 웃음을 거두며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담이 월선 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다온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담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처음에 거지처럼 다니셨어요? 미래가 도담을 향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재밌잖아. 껄껄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장터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도담이 따라 웃었고 다온도 웃었습니다. 미래도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 없던 소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집에 없던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잃고 나루터로 나오고 좌판을 펼치고 버티고 또 버티는 동안 미래는 웃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강 위로 퍼졌습니다. 멀리서 뱃사공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강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고 강물 위로 빛이 길게 누웠습니다. 나루터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사는 돈보다 사람이 남는 거다. 미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이 집의 시작부터 오늘까지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쌀 한 줌으로 시작한 좌판이 문이 있고 마루가 있는 집이 되기까지, 혼자였던 사람이 곁에 사람을 두게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이 그 두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미래는 마루를 한 번 손으로 짚었습니다. 단단한 나무의 감촉이었습니다. 오래 버텨줄 것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도담과 다오는 강을 향해 발을 내밀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깨가 나란했습니다. 월선은 그 사이에서 눈을 가늘게 떠 강 위로 내려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나루의 저녁이 왔습니다. 따끈한 주먹밥 냄새가 강 위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강바람을 타고 나루터를 건너고 강 위를 지나는 배들 사이를 지나고 멀리 강 건너편까지 닿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이름이었습니다. 냄새로 기억되는 집, 따뜻한 것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곳. 미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쓸 쌀을 불려두어야 했습니다. 참기름이 넉넉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고추장 항아리 뚜껑을 닫아두어야 했습니다. 할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흘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도 계절이 바뀌어도 강은 말없이 흐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이 집은 있을 것이었습니다. 따끈한 주먹밥 냄새와 함께 강나루의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흘러갑니다. 쌀 한 줌으로 시작한 작은 좌파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의 집이 되었고 그 집에는 따뜻한 주먹밥 냄새와 함께 사람의 정이 남았습니다. 장사는 결국 돈보다 사람이 남는다는 것. 강월선이 남긴 그 말처럼 이 강나루 힘주먹밥집에는 서로를 지켜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이렇게 잊혀져가는 옛날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밤